남자가 자꾸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사주를 알면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혜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먼저 스마트폰에서 만세력 앱을 다운받아주세요. 아무 앱이나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세력 앱에 자신의 생년월일시를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이행, 사열로 된 8글자가 나올 건데 그것이 여러분의 사주팔자입니다. 이 8글자는 한자로 쓰여 있는데요. 그 한자 위나 아래를 확인해 보시면 한글로 정관, 편관, 정제, 편제, 정인, 편인, 비견, 겁재 등이 써 있을 거예요. 그것을 사주 명리학에선 십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각 글자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남자를 의미하는 십성은 어떤 걸까요? 그것은 관성이고 구체적으로는 정관 또는 편관입니다. 관성은 나를 극하는 기운인데요. 극은 물이 불을 끄는 것, 나무가 땅을 뚫고 나오는 것과 같은 작용이에요. 자신과 전혀 다른 영역에 침투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걸 말합니다. 연애나 결혼도 비슷하지 않은가요? 전혀 다른 상대에게 막대한 영향력이 생기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보통 구애는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인류가 탄생한 시점에 원초적으로 세팅된 거라고 밖에 할 수 없는데요. 남녀의 신체적 차이에 따라서 생존 방식이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심리적 특성도 결정된 거죠. 여자는 남자라는 울타리가 생존 방식이었고 남자는 여자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번식이 가능했습니다. 인류의 지상 과제는 번식이었고 남자는 임신기간이라는 제약이 없었기에 더욱 적극적이었죠. 다다익선 전략을 취한 겁니다. 매우 본능적으로요. 반면 여자는 임신기간이라는 제약이 있었기에 많은 것보단 우수한 유전자를 원했습니다. 이런 배경에 따라서 주로 남자가 구애를 하고 여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상황이 반복된 거예요. 이런 본능은 현대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성은 연애 시장에서 권력을 가지는 편이죠. 내가 너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게 라며 구애하는 남자들이 즐비합니다. 여기서의 울타리가 사주 명리학적으로는 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현대 문화에선 남녀의 역할이 반전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다만 사주는 인간을 자연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문화에 영향받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관점에서 해석을 출발시켜야 합니다. 그 후의 문화적 양상을 함께 고려하면 더욱 정확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자 사주에서 남자 운을 살피려면 관성을 잘 해석해야 하는데요. 관성을 힘으로 표현하면 마찰력으로 볼 수 있어요. 나를 향해 마찰력을 일으키며 다가오는 모든 것이 관성이죠. 마찰력의 정의는 두 물체의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의 미끄러짐을 방해하는 힘이에요. 단순한 예로 남자가 여자에게 시도하는 스킨십도 관성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여자 사주에 관성이 없다면 그 시도가 번번이 미끄러지겠죠. 관성에 대한 관심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관성에 대한 여자의 태도는 어떻게 나뉠까요?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 편인가요? 사주적으로는 총 4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수용적인 태도, 두 번째는 저항적인 태도, 세 번째는 헌신적인 태도, 네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여기서 남자가 잘 떠나는 경우는 어떤 유형일까요? 짐작하신 대로 저항적인 태도와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물론 이런 태도가 있다고 해서 그 모습이 전부는 아니겠죠. 그 사람의 다양한 모습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만 운에 따라서 특정 시기에 특정한 태도가 두드러지게 작용하다 보니 사랑에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면 서로에 대한 태도는 거짓말처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더욱 성숙하고 안정적인 사랑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런데 위기를 잘 넘기기 위해선 자신이 지금 어떤 태도인지를 늘 성찰해야 돼요. 먼저 자신이 혹시 연인에게 저항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주에서 관성에 대한 저항적인 태도는 상관이라는 십성이 주로 담당하는데요. 만약 사주를 확인하셨을 때 상관이 있다면 그런 태도가 특정 상황에 잘 나타나는 분인 거예요.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관성에게 상처를 주는 작용이에요. 남자의 단점이 눈에 많이 들어오고 지적을 잘하는 편입니다. 남자는 상대에게 편안함, 안정감을 느낄 때 관계를 지속한다고 하는데요. 상관이 계속 변화를 요구하면 상처가 쌓이고 지치다 보니 이별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상관이 연인 관계에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솔직히 이야기하며 맞춰가야 하죠. 그런 과정은 관계 발전에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너무 지나칠 경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주에 상관이 있거나 상관 운을 지나는 분들은 특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10가지의 불만이 있다면 3가지만 말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상대의 처지를 잘 헤아리고 들어주는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리 옳은 지적이라도 너무 많은 요구가 한 번에 들어오면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너무 많은 요구는 실익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짜증만 늘어납니다. 남자는 늘 긍정적인 리액션을 갈구해요. 부정적 언어, 불만, 예민성 등을 극히 힘들어합니다.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적정선을 지켜야 파국을 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에 대해 자기중심적인 경우도 관계의 위기를 만들곤 하는데요. 자기중심적인 분들은 사주가 지나치게 신강한 경우가 많아요. 신강하다는 건 나를 의미하는 일간과 같은 색깔의 에너지가 월지나 일지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월지와 일지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지배적인 환경을 의미해요. 그 환경이 자신의 세계관과 동일하다는 건 다른 세계관과의 마찰을 의미합니다. 물론 적절할 경우 서로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할 경우 상대를 자신과 똑같이 생각하도록 가스라이팅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상관처럼 직설적이고 단발적이진 않지만 오래도록 갈등이 지속되다 결국 지치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도 말했듯 관성은 여자에게 높은 영향력을 가지길 원하는데 전혀 빈틈이 보이지 않는 거죠. 대화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사주가 너무 신강하면 모든 세상을 자신의 주장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여기서 주장이 바로 대화의 반대말이에요. 지금까지 남자의 관계에 어려움을 만드는 두 가지 태도를 살펴봤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말 잘 듣는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너무 순종적이라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오래가는 관계는 안정감이 더욱 중요합니다. 근데 이럴 경우 남자보다 자신이 확실한 객관적 우위를 가지는 게 유리합니다. 외모든 경제력이든 말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성격을 적절히 조절하는 거겠죠. 특히 운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단점이 자주 드러날 땐 더욱 유의해야 돼요. 사주를 직접 공부하거나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상관이 강한 분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신강한 분은 생각을 유연하게 가져가시면 좋아요.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만 위기를 잘 넘기면 다시 좋은 운이 들어올 테니 노력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란 없으니까요.